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도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동풍이 불어 선선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8월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치기 전까지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고 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창 휴가철에 비가 내리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비가 그친 후에는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 등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전조등 꼭 켜시고요. 보행자분들도 색깔 있는 옷을 입으셔서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7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만 많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에서 모두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25일간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데 양국 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갑니다. 오는 11월 9일부터 25일간 호찌민시 일원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입니다. 지난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엑스포입니다. 올해는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과 문화 행사를 통해서 양국의 이해 폭이 넓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한 프로그램은 30여 가지. 신라와 베트남의 해양 교류를 재조명하는 역사 문화관이 운영되고 경상북도와 호찌민시 자매도시들이 민속 공연을 하며 전자 댄스 음악 KDM 축제와 패션쇼, 미술 교류전, 학술회의 등이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또 도내 60여 개의 기업의 제품 판매장을 마련해 문화를 넘어 경제 교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도 경주시의 날에 다양한 공연 등으로 신라 문화를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예, 경주시의 날이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경주의 국악 공연단 공연회라든지 조령고등 문화체험과 또 고치대 프레드를 통해서 경주를 더 깊이 있게 알리고자 합니다. 행사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현지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 현지 언론과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9월과 10월에 베트남인들이 좋아하는 여자 축구와 배구, 배드민턴 친선 대회를 열어 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교류를 통한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 번영, 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이 내년 하반기부터 포항과 울릉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군과 위그선 제조업체인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은 어제 울릉도에서 위그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그선 한 대 가격은 30억 원으로 앞으로 20대를 공급키로 했으며 5대를 우선 공급받아 내년 7월쯤 울릉 포항, 울릉 부산 광안리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그선은 울릉 포항까지 220km를 1시간 10분에 주파할 수 있으며 요금은 울릉 포항 편도 기준으로 1인당 15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명성을 얻어 포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행사와 진행은 아직도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스페인, 우리나라 한화의 춤추는 불꽃에 탄성이 쏟아집니다. 웬만한 지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할 국제적 행사를 치른 건 포항시와 포스코 등의 저력입니다.
뻥튀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닷새 동안 연인원 기준 203만 명,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쇼에 87만 명이 찾았다고 포항시는 추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은 여전합니다. 불빛축제는 줄곧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려왔습니다. 폭염이 절정인데다 고르지 못한 날씨로 개최 시기를 조정하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불꽃이 선명하고 즐기기에 쾌적한 9월과 10월에 축제를 개최합니다. 포항시는 피서객을 잡기 위해 시작한 행사라 여름 개최를 고수할 방침입니다. 이런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를 통해서 여름 하계 휴가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관광객을 목격을 하고 포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불꽃쇼가 거의 매일 20분씩 늦어졌고 진행자들은 행사의 흐름을 자주 끊었습니다. 소박한 우호도시 공연으로는 흥미를 끌지 못했는데 포항시는 대한민국 우수축제 평가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수나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해외 공연팀을 오면은 같이 공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주제 공연도 크레인만 동원됐을 뿐 스케일은 없었고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표현하기엔 내용이 빈약해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점상을 통제해 축제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경찰과 주차 안내 도우미, 행사 후 뒷정리와 쓰레기를 치운 포스코 패밀리 등 자원봉사자들은 포항의 저력을 확인시킨 숨은 일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내 차광업계는 올 상반기 미국의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중국의 생산 증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코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0조 원,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6%와 7.5% 증가했습니다. 현대제철은 현대기아차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16.3% 증가한 9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0.1% 감소한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차광업계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의 조강 생산량 증가와 저가 공세, 미국의 수입 제한 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경기 회복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덕의 한 농장에서는 품종이 다른 5종류의 복숭아를 동시에 재배해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출하 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해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영덕군 축산면의 한 과수원입니다. 한편에서는 빨간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복숭아는 아직 설이고 시퍼렇습니다. 하월목, 마독화, 오도록기 등 100도 4종과 장호원, 황도 등 5가지 품종을 한 농장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품종을 기르다 보니 관리가 까다롭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유는 품종마다 출하 시기가 차이나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백도라도 복숭아 품종에 따라 조생종은 7월 중순에 출하되고 만생종은 9월 말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식감이 부드러운 품종과 딱딱한 품종이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날짜 상관없이 다 맞춰주고. 이 농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미리 주문을 받은 뒤 복숭아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일 때 수확해 배달해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농민들끼리 복숭아 다품종 소량 생산 노하우를 공유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덕 복숭아는 해풍 바람을 맞고 일조량을 많이 받아서 고당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도 영덕 복숭아 지금으로 봐서는 대인기로 보고 있습니다. 농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제 농촌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농가 수익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군은 오늘부터 20일간 해수욕장과 계곡 등 행락지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 100여 곳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공무원과 소비자 감시원이 팀을 구성해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식자재와 조리기구 위생 상태 점검에 나섭니다.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중3이 대상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한 영남적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학부모들은 신중한 정책 추진을 부탁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암기 위주 교육과 줄세 의식 평가로 많은 폐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는 등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현 중학교 3학년 학부모와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급속한 정책 전환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시험을 애들이 쳤을 때 아무래도 막 들쑥날쑥 막 널뛰기식처럼 될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에 대해서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지방이 불리하다며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를 나눈 점진적 도입 등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지금 동아리조차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갔으면 또 어떤가? 6개월 겪어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의견을 정리한 시안을 만들고 8월 동안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연 뒤 8월 말에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시는 65살 이상 인구가 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돌파하자 관내 599개 경로당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건강보험공단과 평생학습원, 포항민속예술단 등 31개 기관단체가 374개 경로당의 건강체조와 음악활동, 자장면 봉사 등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원하고 매월 한 차례 경로당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토록 냉방기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중에도 인문계열 취업난은 특히 더 해법 찾기가 어렵다고 하죠. 경상북도가 사립박물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이른바 문사철 출신 취업준비생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첫 번째 사립박물관으로 안동 하회마을 입구에 운영 중인 하회 세계탈 박물관입니다. 어린 관광객들의 탈 만들기 체험을 인턴 직원인 김다정 씨가 돕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학과를 졸업한 김 씨는 전공을 살리면서 학예사 자격에 필요한 실무 경력을 채울 수 있는 박물관 취업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의 횡재따 수준이죠. 네. 박물관 쪽에서도 인원을 자주 구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인증기관에서 일을 하면은 이게 경력으로 다 인증이 되니까. 적자인 박물관 측이 올해 김 씨를 채용한 건 경상북도의 인건비 지원이 큰 몫을 했습니다.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인턴 직원을 채용하면 월급의 70%를 연간 7개월까지 보태주는 사업인데 올해 도내 13개 박물관 등의 채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박물관 꾸려갈 만큼의 수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도에서 인턴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은 박물관 꾸려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동안 사립박물관 지원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관련 분야 미취업들에게 문화 일자리 제공과 지역 문화 예술 산업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북도는 도내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교통비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어제 울릉군을 방문해 동해 전략적 안보 요충 시설인 울릉공항 건설에 포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릉공항은 2020년까지 50인승 소형 비행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데 포항시가 설립한 에어포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제17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장과 독도 박물관 등을 찾아 우호 도시로서 울릉군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국내 최초로 철강 폐수에 있는 암모늄과 페놀, 이산화탄소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 혼합해양체를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혼합해양체는 미세조류 세네데스무스 쿼드리카우다와 하폐수 처리장에서 채취한 활성 슬러지를 1:1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광합성을 통해 제거하는 것보다 2.5배 많은 1리터당 430mg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경상북도는 8월부터 은행의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평소 본인이 자주 쓰는 은행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참여은행은 농협구와 국민, 신한, 대구은행 등 8곳입니다.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시범 기간을 거쳐 참여은행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올해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경북 지역 업체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 2천억 원이나 줄어 전국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내려갔고 도내 2위인 흥하와 대명건설도 지난해보다 각각 417억 원과 2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삼도주택은 전국 순위가 239위에서 127위로, 삼구건설은 147위에서 141위로, 동양종합건설은 197위에서 160위로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원전건설이 불투명한 데다 SOC 사업 예산 축소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8월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치기 전까지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고 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창 휴가철에 비가 내리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경북 동해 안 지역은 오늘 비가 그친 후에는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 등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전조등 꼭 켜시고요. 보행자분들도 색깔 있는 옷을 입으셔서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7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만 많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에서 모두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